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뭐 주식 같은 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도 보내고 산으로 들러 좀 다니면서 머리를 좀 비우시는 게 훨씬 매매에는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쉴 때는 잘 쉬고 또 일할 때만 또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주말인데, 영상을 좀 간단하게 올려보겠습니다. 내일 또 공부할 것은 또 해봐야 되겠죠. 월요일이니까. 자, 공부해 봅시다. 지수 흐름은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지금 2181. 상당히 참, 그저께 1450이라고 난리를 피웠는데, 참 빨리 올라간 셈입니다. 다행이죠. 자, 우리 미션 종목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번 주에 이슈주 섹터 목요일날 저녁에 기세주 섹터 두 개를 섹터를 꾸며보았는데 간단하게 보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복기가 참 중요합니다. 복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날의 매매도 좀 반성도 하고 또 잘한 점은 내가 잘했다고 잘 기억을 또 해놓고 여러 가지를 복기를 할 때 많은 생각도 하고 고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면 안 되겠죠, 그죠? 부지런히 해야 되죠.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서 몸은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예. 자, 기세주 섹터 다섯 종목 보았는데 큰 흐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전부 다 각개전투 시장이 돼서 특별하게 시장을 콱 잡고 가는 그런 끌고 가는 종목이 없죠. 지금 시장에 뭐 제일 강세 종목이라고 해보았자 카타르 프로젝트 때문에 삼성중공우가 지금 1상, 2상, 3상, 4상 가고는 있지만은 이 지금 우선주란 말입니다. 우선주. 우선주는 이게 어떻게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는 좀 모습이 좀 그렇죠. 자, 먼저 CIS 한번 봅시다. 당일날 큰 움직임 없었네요. 그냥 뭐 앉아서 놀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면 안 되겠죠. CIS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좀 더 지켜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론도 큰 움직임이 없었네요. 시가 플러스 0.8%에서 고가가 3%. 뭐 이것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 전체로 기세주 쪽은 동원 아나텍 이것도 별 움직임이 없었고 그렇다고 크게 간 것도 아니고 크게 죽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캔들 자체가 3%대 안에서 놀은 것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INC도 마찬가지고 기세주 섹터는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분할로 보유를 했다면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이슈주 섹터 한번 봅시다. 이지바이오 회사 분할 재상장을 하니까 다시 한번 지켜보자. 다원시스도 뭐 재려고 했었고 라온시큐와 IT세는 결과를 지켜보자. 코엔텍과 IS 동수도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이지바이오는 아예 점상을 가버렸죠. 점상을 아예 뭐 물량도 엄청 몰렸죠. 예, 물량도 엄청 몰렸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에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았던 그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 재분할 상장되면서 한꺼번에 다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분할이라는 또 그런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지바이하고 이지홀딩스는 저희들도 뭐 당일날 거래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좀 먹었습니다만은 15%, 한 13,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한 17%까지는 먹었죠. 먹었는데 시초장인 저희들이 좀 놓쳤어요. 시초에 놓치고 완화 걸렸을 때 이제 진입이 되었는데 그래도 좀 놀아주다가 상한가는 유지는 돼줬죠. 그래서 아마 같이 관심을 보고 계셨다면 이지바이오를 놓쳤다면 이지홀딩스 쪽으로 좀 접근은 가능했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다원시스. 재료는 좀 있었는데 흐름은 안 좋았네요. 시가는 5% 정도 뛰었는데 고가가 6.3%. 재료빨은 받아주진 않았네요. 나름대로 뭐 공급 계약 체결도 있었고 그랬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주진 않았네요. 보고 있었으면 굳이 접근을 제가 말했지만은 재료주들은 시장이 안 받아주면 멍텅구려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되죠. 받아줬을 때는 뭐 목을 걸고 뛰어들어야 하겠지만 말이죠. 라온시큐와 IT세는 이번에 누가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관심을 가지고 보자고 했는데 그날 당일에는 큰 관심은 없었는 것 같았습니다. 라온시큐는 뭐 시가 2.9%, 2.9% 관심을 받았다가 5%까지는 올라갔네요. 올라갔죠. 속도도 높고 힘도 없었죠. 그죠? 내려오면 그냥 본절하고 버려야 되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타났으니까. 뒤늦게 이제 났죠. 뒤늦게 IT 센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것 같는데 이거는 월요일날 한번 보죠. 시가 3.8% 지금 시간에서는 올라 있으니까 한번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코엔텍이 그래도 이슈주에서는 좀 그날 힘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시가가 7.8%에서 고가가 24%. 뭐 이 종목은 공략을 하신 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뭐 재미는 좀 봤을 것 같네요. 저가가 5.2%니까 시가 7%좀 아리까리해서 들어가 있는 힘들다. 보고 있는데 5%까지 밀리더라. 더 내려간다고 그냥 놔두면 되죠. 손 안 대고. 근데 도로 올라온다? 시가를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럼 여기도 또 공략하면 되겠죠. 시가에서 공략을 만일에 했다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1차만 공략하고 가만히 보고 다시 시가 회복할 때 2차를 집어넣는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료주를 공략을 할 때는 뭔가 의심스럽다 할 때는 3분할 계획을 항상 기본을 잡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보통 한 2분할로 합니다. 한데 1차 넣고 가만히 보면 되죠. 그럼 아니다 싶으면 1차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손절하고 정리를 하면 그만이겠지만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여기다 2차 정도 한 번 더 넣어줄 필요성은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가만히 보고 있었던 분들은 시가 7%좀 센데 좀 기다려보자. 난 눌림에 들어갈 거야. 근데 5%까지 눌림을 주니까 폭이 2%밖에 안 되니까 들어가기 애매해. 지켜보자. 근데 더 안 내려오고 올라간다 도로. 내려오면 그냥 손은 안 될 텐데 또 올라가니까 또 마음에 안 그렇죠. 시가를 돌파한 지점, 색깔이 바뀌는 지점은 반드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엔텍은 자세히 보셨다면 좀 수익이 났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이슈주에서는 이지바이오와 코엔텍이 그날 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지바이오는 손대기가 좀 뭐 했으니까 이지홀딩스 쪽으로 아마 접근하신 분들은 상당히 모습이 좋았을 것 같고 코엔텍은 조금 집중력 있게 하셨으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니까 수없이 했던 거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보통 초보분들이 종목을 여러 개를 놓고 할 때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중간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항상 분할로 하시면 됩니다. 분할 놓고 뭐 간을 한번 보고 정확하게 수급이 확실하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표현이 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주고 한 2차 또 한번 담아보고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게만 하면 충분하게 대응이 되니까 차분하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귀는 뭐 특별한 건 없군요. 자, 그러면 월요일날 우리 내일 승부주 미션 종목들 한번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 미션 종목을 한 몇 종목 뽑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평소 때와 같이 뭐 기세주 섹터나 특징주 섹터 뭐 이런 걸 따로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지금 주말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쭉 둘러는 보았지만은 시장에 마땅한 이슈가 지금 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녁 7시 2분인데요.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뉴스가 어떤 재료가 시장에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 있네요. 지금 현재로 그래도 뭐 관심을 볼 만한 것, 뭐 이슈 같은 거는 뭐 이재용 회장, 부회장, 뭐 신라 호텔, 호텔 신라 정도 되겠죠. 신라나 신라우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내일은 당장 뭐 결정이 안 날 거란 말이죠. 모레쯤 돼야 발표될 것 같은데, 뭐 지금의 정서적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서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굳이 과연 무리하게 집행을 할까 뭐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삼성전자에서 거의 호소문과 비슷한 발표는 오늘 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좀 끌어내려는 그런 약간 호소적인 호소문 같은데, 뭐 그것도 아무래도 좀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뭐 혹시나 뭐 반응이 온다면, 뭔가 뭐 우리가 개미들이 정보가 약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게 뭐 약간 상식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호텔 신라호를 또 신라와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철강주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시간에서는 포스코 강판이나 화인베스틸 이런 애들이 지금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 철강주 쪽이나 이런 쪽은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는 좀 체력이 약한 애들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중공우의 이런 저 뭐 모습은 이거는 우선주니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우선주니까. 그래서 매매하기는 참 이건 뭐 상그럽고 까다롭죠. 또 정상적으로 매매 트레이딩 할 때는 우선주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가가 얇기 때문에 물론 뭐 금액대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 뭐 몇 억씩을 넣지는 않으니까 받아는 줍니다. 충분히 받아는 줍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우선주는 좀 잘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고 좋은데, 이게 한번 급락을 때리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뭐 지지와 저항하고 뭐 무슨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급락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선주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에 우선주가 득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뭐 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지금 포스코 강판이나 뭐 화인베스틸 이런 애들이 지금 상한가를 가 있지만은 큰 힘은 없다고 보거든요. 뭐 물론 뭐 제 생각하고 다르게 또 뭐 월요일 날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뭐 또 세상에 이런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만약에 뭐 철강주가 좀 난리를 핀다면 뭐 약간 관심을 가질 종목은 문배철강 같은 그런 종목 같은 거, 뭐 그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 뭐 이런 종목 보고 추종주 매매로 따라 매매하면 되죠. 굳이 1등주를 잡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관심 있게는 봅시오.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 아닙니까? 테마성을 가진 종목 그냥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뭐 포스코나 화인베스트 얹어 놓고 밑에 문배나 뭐 세아베스틸이나 이런 애들 현대비엔지나 올려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힘이 상당히 좋네. 생각보다 힘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짝짓기 매매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좀 버리버리하다 이러면 손 안 대는 게 좋죠. 뭐 월요일부터 포스코나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시가를 많이 띄울 거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그렇게 시가 높게 띄우는 게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10% 시가 15% 뛰어가지고 20%를 넘어가면 눈으로 볼 때는 저하가 오늘 20% 올라갔네라지만 실제 시가에서 20% 올라가봤자 한 6, 7%, 7, 8%밖에 안 됩니다. 수익권은. 예. 수익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보합에서 10% 가기는 참 쉽거든요. 좀 기세가 있는 애들은. 그래 초보자들 될 수 있으면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높게 띄운 종목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합니다. 왜 제가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까?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주말에 나온 이슈나 재료들이 월요일 날에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이 재료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놈이 갈지 어떤 놈이 죽을지는 시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매기가 몰리죠. 만약 이놈이 간다면 이쪽에 훅 몰리죠. 그럼 나머지들은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쫄쫄쫄쫄쫄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매매를 아침부터 좀 뭐 선빵을 날린다든지 미리 진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큰 이슈가 없고 이슈가 몇 개 나왔지만은 월요일날 시장을 끌고 갈 만한 힘이 없다면 당연히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 다시 자기의 포지션을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항시 시장의 판세를 잘 읽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읽으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이 단타를 치더라도 그냥 그 종목에 뭐 지지와 저항을 찾고 이놈은 오늘 여기서 어떻게 떨어지면 여기가 지지선인가 잡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항시 연습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 큰 흐름의 덩어리를 보면서 오늘 뭐 어떤 애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떤 애들을 어떻게 식으로 공략을 해보겠다. 그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겠죠. 넓어지면 매매하기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초보분들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하고 공부는 꾸준하게 반복적이고 일관적이고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고수가 되고자 하면서 자기는 그냥 게으름 피고 놀고 그런데 고수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자, 내일 승부주는 몇 종목 안 뽑았는데 그 전에 기세주 쪽에는 지금 LG 하우시스는 내일 한번 보십시오. LG 하우시스는 내일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조금 움직인다 싶으면 가만히 옆에 놔두고 있다가 움직인다 싶으면 내일 한번 기세주로 조금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테오젠 봅시다. 자, 알테오젠 엊그저께 룸으로 인해 가지고 큰 급락이 일어났죠. 그날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마이너스 29.7% 한가 근처까지 갔죠. 가가지고 이제 루머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시가가 15%가 띄우고 19%까지 갔다가 12%대로 만치죠. 근데 그 다음날 상당히 많이 올랐죠. 15%까지 갔으니까 종가상은 12%로 맞췄죠. 그랬는데 이 종목은 저는 이 급락을 할 때 저희들 한가 근처에 제가 들어가려다가 조금 애매해서 기다렸다가 종가에다 넣었어요. 저희들은 25%대인가 종가가 24%대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24.7%대죠. 그 다음날 아침 일단 15% 수익권을 마무리는 했습니다. 사실은 욕심 같아서 좀 끌고 가고 싶었죠. 이 종목은. 근데 루머가 또 회사가 말하는 자기들의 루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또 마음은 또 틀리거든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날에 음봉이 떨어진 큰 음봉이 떨어진 그 뒷날의 이 모습은 루머라고 하니까 또 들어간 것도 있지만 좀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에 양봉이 나온 것은 이것은 이제 이쪽에 있었던 음봉 두 개의 모든 불신을 다 완전히 희석시키는 그런 양봉이죠. 그러면
월요일 날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큰 이슈가 없고 정확한 주도주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애매모호하고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은 우선주들이 많고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한번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2%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2.9% 올라가 있는데 크게 서둘 건 없습니다. 스타일을 잘 보십시오. 아침에 땡 했죠. 알테오젠 여기까지는 올라갔죠. 그럼 여기는 한 5% 되겠죠. 그죠? 5% 뛰기 애들이 먹고 이제 나오니까 또로로 떨어져 다시 또 지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스타일.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할까? 예를 들면 나는 이거 끌고 갈 것이다. 나는 5%나 이렇게 뭐 수익이 되면 먹을 것이다. 트레이딩 개념에 따라서 진입하는 과정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보고 공략을 할 때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미리 짜라 그랬죠. 어떤 예전처럼 시나리오를 짜라 그러면 뭐 예전 스타일에 이랬죠. 자, 이 종목이 마이너스 3% 주고 마이너스 5% 내려면 여기서 1차 뭘 하면 2차 뭘 하면 3차 뭐 이래갖고 이제 그래서 1번. 자, 2번은 얘가 플러스로 갔을 때 마이너스로 내리면 뭐 2차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짠데 그런 식으로 짜지 마시고요. 자, 그러기에는 요즘에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고 트레이딩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욱욱 하는 거 예전같이 15% 시대나 이런 거 좀 분위기가 많이 틀려졌고 요즘 정시 분위기는 좀 틀리죠. 그래서 지금은 시나리오를 짤 때 어떤 시나리오를 제일 먼저 짜냐면 나는 이 종목을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이다부터 딱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으로 가져가겠다 아니면 나는 뭐 당일로 보겠다. 거기에 따라서 매매의 어떤 자금 운용이나 또 진입 타점 이런 것이 또 다 틀려지겠죠.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한방 끓여 돈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천천히 해도 되니까 분할로. 하지만 난 당일로 보겠다 하면 될 수 있으면 일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일은 그럴 경우에는 다 정확한 맥점을 잡아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틀릴 값에라도. 자, 그래서 알테오젠 이 흐름을 보면 이놈은 좀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자, 그러면 시가가 2.9%니까 아침에 좀 관심을 받을 듯한데 과연 바로 갈까? 아니면 이놈과 같은 비슷한 모양을 보일까? 자,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단이 어렵다면은 항시 분할로 하라고 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한번 보죠. 알테오젠. IT센은 우리가 했던 종목이죠. 일단 뭐 IT센 쪽이냐 아니면 뭐 라운시큐 쪽이냐 했는데 IT센 쪽이 낙찰이 됐죠. 자, 근데 제가 말했지만 그때도 말했지 금액은 크게 문제는 아니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무원증부터 모바일이 시작이 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면 이제 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착착착 다 바뀌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국제 표준화로 나가는 이제 길로 잡으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많습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거 뭐라고 차라리 큰 덩어리 아주 백신 치료제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소소한 이슈들도 한 번은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간에서 3.8% 작게 오른 건 아니죠. 3.8%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보고 흐름이 괜찮다면 조금씩 분할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양봉을 좀 세워주며 그대로 한번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떼렁 팔아 먹지 말고 그래갖고 추후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봅시다. 그래요. 뭐 차트 흐름도 나쁘지가 않으니까요. 다음은 오스테오닉은 췌장암 키트 재료로 지금 상가를 갔다가 이틀 동안 음봉을 내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이 일은 근데 요즘에 진단 키트는 많지만 좀 췌장암 키트는 조금 신선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자기들이 췌장암 치료제까지 이제 도전을 하겠다는 뭐 의미는 좋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의미로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재료야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죠. 재료는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상가도 치고 그다음도 올려주고 재료가 반영이 되고 나면 재료가 반영이 되고 나서 하락을 했을 때는 제가 뭐로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재료나 이슈주들은 하락을 해서 어느 자리까지 오면 그때부터는 기술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재료가 없는 것보다 그래도 약간 재료나 이슈가 있는 종목이 트레이딩 하기 좋죠. 단점은 호가가 얇습니다. 뭐 지금 거래량이 이 날짜에 거래량이 27만 8천 주밖에 안 되죠. 약합니다. 그것이 이제 단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몇만짜리도 아니고 4,260짜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호가가 얇은 종목은 금액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한 현재가상을 딱 보고 먼저 공략을 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갖고 한다, 2,000만 원 갖고 한다. 내가 2,000만 원 가지고 공략을 했을 때 적어도 한 호가 내지 두 호가 제대로 세 호가까지 내 이 2,000만 원 매도를 쳤을 때 시장가로 던졌을 때 이 세 호가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호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호가를 봤는데 여기 만주, 여기 100주, 여기 뭐 10주, 여기 1000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큰 금액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호가 얇은 게 단점이지만은 호가 얇은 것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빨리 죽지만은 까다롭고 또 매매가 까다롭지만 갈 때도 또 잘 가거든요. 듬숭듬숭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툭 주시면 훅훅훅 하고 갑니다. 그런 점을 잘 기억하고 일단 IT세는 기술적 관점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오스티어닝은 잘 보시도록 하고 옵티팜을 한번 봅시다. 옵티팜은 지금 이지바이오 애들하고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죠. 시가 18% 금요일날도 관심을 받아가지고 고가가 28%까지 갔다가 종가상 19% 끝났는데 이 종목은 가만히 보다가 이지바이오가 강세를 만일에 월요일도 뭐 제 예상에는 이지바이오가 월요일에도 점상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금요일의 모습을 보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들이 점상 공략 같은 거 상가 매매를 수없이 하고 있지만은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당일날 진입을 상종목을 보유를 할 때는 재료나 이슈로 보고 보유를 하고 이놈 대박인데 하고 갔지만 월요일날 저 마이너스 20% 출발한 그런 종목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는 있죠. 저 정도 재료에 저 정도 물량이 몰리면 월요일날도 어떻게 될 확률이 많다. 근데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기세로 보았을 때는 금요일날 기세로 보았을 때는 월요일날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옵티팜은 추종 매매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추종 매매 잘해야 되죠. 항시 대장주도 같이 놓고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옵티팜에게는 자기 위에 또 형이 또 하나 또 있죠. 이지홀딩스가 있으니까 같이 엮여가지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드림텍 한번 봅시다. 이것은 기술적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술주와 기세주를 같이 겸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료는 이미 나왔습니다. 뭐 공기로 진단을 한다. 상당히 조금 뭐 좋은 건데 이제 출발이죠. 얘들이 뭐 출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시중에 판매가 되고 뭐 이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당히 뭐 재료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니까 얘네들이 상한가를 못 치는 거예요. 재료가 딱 재료만큼 가거든요. 상한가는 못 쳐요. 관심은 있는데 좋은데 그런데 뭔가 모자라. 거기 딱 그 모습 그대로 딱 이렇게 모습이 딱 드러나거든요. 상한가를 못 친다 둘 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기세주 형태로 딱 돌아서 버리면 지금 오늘은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2.9%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시가 마이너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에서 마이너스에서 그냥 이놈 틀렸구나 하고 사람들 쭉 팔아면 요렇게 내려오겠죠. 그래 되면 이 종목 틀린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은 뭐 봐줄 필요 없죠. 그런데 뭔가 여기서 시가에서 마이너스 출발이 됐는데 조금 꼬리 조금 달아주고 요렇게 양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이때부터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당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가는 플러스로 출발하지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출발하는데 조심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예측은 하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조심스럽게 분할로 하시고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 상승을 하면 보유, 하락을 하면 분할, 평단 분할해서 적어도 5% 정도의 손실을 준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나온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다금융 11호 봅시다. 카이노스와 합병이 이제 8일날 월요일날 된다는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3일 동안 이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금요일날 시간에서 8% 빠져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이제 8일날 월요일날 이제 합병이 되니까 이 재료는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뭐 사람마다 기준은 틀리겠지만은 저는 카이노스는 이제부터 뭐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금액대가 5,000원이 안 돼요. 4,750원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을 쭉 둘러보면 뭐 치료제나 뭐 백신이나 키트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3, 4천원대를 이루고 있는 애들을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떤 치료제든지 그래도 3상까지 지금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월요일날 뭐 8% 빠졌으니까 뭐 플러스는 절대 될 리는 없겠죠. 특별한 밤새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면 8% 빠졌으면 한 이 정도까지 뭐 어떻게 뭐 빠져 있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할로 해서 시가에서 조금 더 밀어주든지 아니 뭐 영 많이 밀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제 판단이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크게 밀어주지 않고 시가에서 조금 밀어주고 시가 근처에서 좀 따풍따풍 논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씩 분할로 받아서 음봉에서 받아서 이렇게 조금 보유를 해보자.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뭐 또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또 요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세상 일은 또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도전할 종목이고 그리고 마침 시간에서 8% 빠졌으니까 내일 급시 나서 막 팔겠죠. 사람들이 그럼 그 시가가 뭐 좀 과하게 떨어진다 싶으면 시가에 1차 집어넣고 흐름 보면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내일 승부주로 오늘 그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약간 섞여 있죠. 알테오전 같이 올라가는 종목, IT센 같이 재료가 있는 종목, 뭐 오스테오너 같이 기술주 종목, 옵티판 같이 짝짓기 종목, 드림텍이나 하나금융 같이 기술주와 재료주가 섞여지는 종목, 좀 다양한 종목들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선정을 한 이유는 큰 이유로선 주말에 시장을 끌고 갈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지배를 하고 있는 애들이 우선주들이 끌고 가 있는 시장은 특별한 시장이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 재료가 없고 내일 시장은 반드시 방향성을 잡기 힘든 날이 시작이 될 텐데 이것저것 쫓아다닌 것보다 약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오늘 종목 선정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종목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하루 앞을 누구나 다 예측은 할 수도 없겠죠. 밤사이에 뭐
세상이 또 뒤집어질 만한 뭐 북쪽에서 뭐 또 미사일 한번 퐁 쏴버리면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는 거지요. 뭐 트럼프가 설사를 확 했다. 그럼 또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죠. 설사약을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 시장도 큰 별일이 없다 생각하고, 지수도 큰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평범한 시장이 출발이 됐을 때 항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하루 앞을 내다보고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날에 당일날의 시장에 특별한 변수가 있으면 항시 발을 빼고 나와서 관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다라고 제가 트레이딩 팁에다가 항시 적어 놓았는데 그 점은 중요한 겁니다. 자, 6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달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첫 한 주가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의 첫 한 주는 참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든 이 5일 동안에 수익을 꼭 내라. 크든 작든 간에. 그래, 이 한 주의 수익이 나머지 세 주에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자신감도 주고 토양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말해봐라고 할 수도 없고, 워낙 또 우리 저 강좌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점잖해가지고 댓글도 잘 안 달고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너무 내성적인 분들만 오셨는지 그런 말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뭐 조만간에 또 새로운 것을 또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보면 제가 자꾸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좀 게으르게 하면 될 텐데 일을 좀 제가 만들지 않는가 싶은데 아마 저하고 같이 실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여러모로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와 함께 할지 뭐 그런 것을 여러모로 또 어떤 규칙으로 할지 좀 복잡하고 그러는데 또 제가 하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좀 제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도 상시 피곤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별로 뭐 소통 안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제가 이 좀 스타일이 이게 경상도 놈이 되다 보니까 성격이 확 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과 한번 그런 일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계획입니다. 자, 내일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한 주는 특히 월요일은 방향성이 모호한 날이니까 항시 시장을 아침에 보라. 내가 뽑아놓은 종목과 여러 관심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활발하게 움직이는 놈부터 우선순위로 공략하는 것이 좋다. 꼭 잊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잘들 지시고 월요일날 또 한 주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